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파이널 프로젝트로 CNN을 이용해 야생동물 발자국 위험성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한 기사살조 윤성현, 오지석, 김민정, 방세인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구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모델을 얻게 되었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 전달하려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간략하게 저희가 왜 이런 모델을 구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두 번째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와 구현할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세 번째로 구현한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모델을 이용해 만든 어플리케이션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첨부한 기사와 같이 곰, 멧돼지 등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야생동물들이 등산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추가적인 예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예방 방안은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분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산객들이 실시간으로 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뉴럴 네트워크와 접합해 보았을 때 저희 조가 생각한 대략적인 모델 구조입니다. 동물의 발자국 사진을 인풋으로 설정했을 때 어떤 동물인지 먼저 분류하고 이 동물이 위험한 야생동물에 속하는지 안전한 야생동물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과 모델 구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4가지 동물 종류를 설정했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위험한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새와 다람쥐는 안전한 야생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글, 빙, 트랙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해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4명의 조원들이 담당한 동물의 발자국을 120장 정도 수집했습니다. 특정 동물의 발자국 사진이 부족하여 언밸런스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적은 데이터 수를 가진 클래스, 동물의 데이터 개수로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각각 20, 60, 20%의 비율로 테스트,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을 분류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동물의 데이터가 부족해 데이터 수가 매우 작은데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 데이터 수가 작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구현하려는 모델은 동물 발자국 사진, 즉 이미지를 이용해 이 동물 발자국이 어느 동물의 발자국인지 라벨링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해준 이니셜 세팅입니다. 이 중 인풋 사이즈와 CNN 모델, 그리고 러닝 레이트의 변화를 주어 기본적으로 설정한 모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조는 테스트 어큐레시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며 테스트 어큐레시가 0.8 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 사이즈를 변수로 두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맨 처음 150 by 150으로 두었을 때보다 256 by 256으로 두었을 때 모델의 테스트 어큐레시가 더 높게 나와 256 by 256을 인풋 사이즈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스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오실레이션이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러닝 레이트를 조정해 오버피팅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러닝 레이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버피팅의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는 테스트 어큐레시가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어큐레시 관점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경우로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모델을 바꿔보았습니다. 처음 이니셜 모델에서 보여드렸듯이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인셉션 V3를 채택해서 계속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인셉션 V3에 얼리 스타픽을 적용해보려 했으나 이는 테스트 어큐러시가 0.2 정도로 나오며 모델의 성능을 훨씬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VGG16 모델에 얼리 스타핑을 적용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저희조가 목표로 했던 테스트 어큐러시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니셜 모델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 비교해본 결과 인풋 사이즈를 조절하고 CNN 모델을 바꾼 뒤 얼리 스타핑을 적용한 모델이 저희가 목표로 했던 테스트 어큐러시와 가장 유사한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 저희가 설정한 4개의 클래스의 동물들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해당하는 각각의 클래스에서 1에 가까운 가장 높은 스코어를 띠고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파일 순서를 보시면 베어, 벌드, 와일드보어, 스쿼럴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베어에서는 첫 번째 클래스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띠고 있고 벌드에서는 두 번째, 와일드보어에서는 세 번째, 스쿼럴에서는 네 번째에서 각각 높은 숫자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추가로 노력해야 할 3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은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생기다 보니 작은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더 좋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셋을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폴드나 LOCV를 시도해 보았지만 확실한 코드를 구축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적은 데이터셋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진 안에 다른 물체, 사람의 손이나 크기를 재기 위한 자, 또 다른 트랙 등 관련 없는 오브젝트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어노테이팅을 이용해 보는 것도 어큐러시를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을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어떻게 동작할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등산 중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시 워치아웃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진을 찍고 잠시 기다리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동물인지 알려주고 도망쳐야 하는 위험한 동물종인지 그대로 등산을 진행해도 되는 안전한 동물종인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배에 대한 페이지 첨부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